자, 교재 35쪽을 보겠습니다. 등록등의 결격사유. 결격사유는 매회 출제합니다. 먼저 결격의 효과가 나와 있거든요. 우리 법 제10조인데 결격사유의 효과는 자, 중개업에 종사하기 전이었어요. 그러면 개설 등록을 할 수 없다 그랬어요. 결격사유자는. 그럼 등록을 할 수 없다라는 얘기는 개공이 될 수 없다. 개업공사가 될 수 없어요. 다음에 소속이나 중개보조원 당연히 될 수 없고요. 임원사원도 당연히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격사유자는 개공 등이 될 수 없다. 개업공인인교사, 소속공인인교사, 중개보조원, 법인의 임원 등이 임원사원이 될 수 없습니다. 개공 등이 될 수 없다. 진입 전이라면. 그럼 중개업에 진입한 후에요. 진입한 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결격이 걸리면 만약에 개업공인인교사가 결격사유에 중개업 진입한 후에 만약에 걸렸다. 그러면 걸리면 이때는 등록을 반드시 취소합니다. 필취예요. 필취고 소속이나 중개보조원 있잖아요. 이들이 만약에 결격이 걸렸잖아요. 해고해야 되죠. 유예기간은 2달을 줬어요. 그러니까 2월 내에 해소를 할 것 이랬어요. 그럼 안 하면 어떻게 하느냐? 안 하면 업무정지예요. 개공이 업무정지 먹습니다. 그러니까 직원인자의 결격을 2월 내에 해소 안 하면 이때는 업무정지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임원사원 있잖아요. 임원사원인자가 결격이 걸렸어요. 해임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유예기간은 2달을 뒀는데 2달 내에 만약에 해임을 안 했어요. 해소 안 하면 이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때는 등록 취소예요. 이건 법인의 결격입니다. 틀리죠? 필치로 가요. 그래서 소공이나 보조원인자의 결격을 2달 내에 해소하면 업무정지. 임원 사원인자의 결격을 2달 내에 해소하면 이때는 등록을 취소합니다. 그리고 개공이 결격이 걸리면 이때는 필취예요. 그러니까 중개업 진입 후에 결격이 걸리게 되면 떠나라 이 얘기죠. 해서 결격사유 효과는 한마디로 중개업 종사를 막는 유일하고도 최소한의 제도장치다. 이 점 이해를 해두시고요. 자, 그러면 각각의 결격사유자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각각의 결격사유자는 먼저 첫 번째 민법상 제한능력자 있죠? 이들이 결격이에요. 그러니까 민법상 제한능력자 3명 있잖아요. 먼저 미성년자가 있고 그리고 피한정 후견인이 있어요. 피성년 후견인도 있습니다. 이 셋 모두 결격이에요. 자, 이렇게 되는데 미성년자는 만 19세 미만이죠. 19세가 되면 이제 결격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성년되는 겁니다. 그럼 민법에서는 미성년자인데 혼인을 했네요. 그럼 성년의제하죠. 그럼 성년의제된 미성년자 중개업종사가 되느냐? 안 됩니다. 우린 여전히 예치고합니다. 또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입니다. 친권자의 동의를 받았어요. 중개보조원 근무되느냐? 안 돼요. 우리 인정 안 합니다. 그럼 미성년자 결격사유 벗어나기 위해서는 유일하게 성년이 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벗어나게 되고요. 다음 피한정 후견인입니다. 이 안은 그거 아닙니까? 질병장애 노령, 기타 정신적 제약이죠.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자예요. 부족한 자로서 가정부로부터 한정 후견 개시의 심판을 받은 자를 얘기해요. 심판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자는 결격이 아니에요. 그로 인한 심판 받아야 된다. 그래야 피한정 후견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자가 그럼 결격사 벗어나기 어떻게 되느냐? 얘는 종료 심판 받아야 됩니다. 한정 후견 종료 심판 받으면 즉시 결격사유에서 벗어나게 돼요. 이거. 그 다음 피성년 후견인은 피한정 후견인보다 훨씬 정신 상태가 심각한 지경에 이른 자죠. 항상 정신이 나가 있는 자인데 질병, 장애, 노령, 기타 정신적 제약으로 인하여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자예요. 결여된 자로서 가정으로부터 성년 후견 개시의 심판을 받은 자를 얘기합니다. 이자. 그러면 이자도 역시 결격사유 벗어나기 위해서는 법원에 의하여 심판으로 이제 피성년 후견이 됐으니까 얘도 종료 심판 받으면 즉시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은요, 형식적으로 결정해요. 성년이 되거나 정신병원에 꾸준한 치료를 정신을 회복했더라도 종료 심판이 돼야 돼요. 그래야 결격에서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 점 이해하시고 참고로 피특정 후견인이 있거든요. 요 피특정 후견인은 뭐냐면 그 특정 사무에 대해서
또는 일시적 후원이 필요한 자예요. 그래서 특정 사무에 관하여 후견 개시의 심판이 된 자라든가 또는 일시적 후원이 필요한 자로서 일단은 그 후견 개시 심판을 받은 자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피특정 후견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거 일단 이해해 두시고. 자, 그러면 제한능력자, 이거는 그냥 우리가 개념 정도만 파악해 두시면 돼요. 그 다음 이제 경제적 무능력자도 결격이에요. 파산자죠. 자, 그래서 이제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36쪽에 지금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했어요. 이게 파산자인데, 그럼 파산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하는 법률이 있거든요. 이 법에 따라 파산 선고를 받은 자를 얘기해요. 그러면 이 자가 이제 파산자입니다. 그러면 개인 회생 절차 중에 있는 자라든가 신용불량자예요. 이하는 결격이 아니다. 그래서 개인 회생은 이제 정기적 수입 있는 자로서 파산하고 완전히 틀리죠. 그래갖고 이제 회생 절차 인가를 받았다. 그러면 얘는 공식적으로는 정상인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는 결격이 아닙니다. 파산자여야 됩니다. 그러면 파산자가 결격사를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얘는 법원으로부터 복권이 되거나 복권 결정이 있어야 돼요. 복권이 되거나 복권 결정을 법원으로부터 받아야 된다. 그럼 즉시 벗어나게 돼요. 이 복권이 로또 복권 같은 거 아니죠. 그래서 파산자가 로또 복권에 당첨이 되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고 금 10억이 남았다 하더라도 복권이 되지 않으면 여전히 결격입니다. 이렇게 되고요. 참고 당연 복권 제도가 있어요. 이게 자동 복권 제도라고 그러는데 사기 파산의 재고 확정됨이 없이 파산 선고일로부터 10년 경과됐잖아요. 그럼 얘는 자동방 복권됩니다. 또 법원으로부터 면책이라는 게 있어요. 면책 결정이 법원으로부터 확정이 됐잖아요. 법원에게 책임을 면한다는 뜻이죠. 이게 확정되면 당연 복권됩니다. 물론 요즘 이제 파산 신청할 때요, 면책 신청 같이 해요. 그래서 면책이 떨어져 버리면 바로 복권돼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자, 그럼 이 네 사람 별로 문제 없어요. 문제 없고 실수만 하면 그냥 맞추는데 이거와 관련해서 응시 결격과의 관계를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응시 결격은 시험을 못 보는 자를 얘기합니다. 시험을 못 보는 자가 몇 명? 2명이죠.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소당하고 3년 경과되지 않은 자와 시험 부정 행위자죠. 이자로서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시험을 못 봅니다. 그럼 우리 법 태도가 이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시험을 다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전문 자격증이니까. 대신 여기서 잡겠다는 의지예요. 즉 내가 미성년인 상태에서 자격을 취득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얘는 성년 될 때까지 기다려라 이 얘기예요. 또 파산자 상태에서 내가 자격을 취득할 수 있어요. 하지만 얘는 복권될 때까지 기다려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격은 이 둘을 제외하고는 모두 취득할 수 있다. 성별, 연령, 학력, 국적의 불문이에요. 다만 여기서 잡겠다는 의지입니다. 따라서 피한정 후견인은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다. 맞습니까?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다는 말은 시험을 볼 수 있다는 얘기죠. 다만 이 피한정 후견은 개공이나 소공이나 보조원이나 임원사원은 될 수 없죠. 중격종사는 금지예요. 결격입니다. 그래서 결격사유자라도 원칙적으로 시험을 볼 수 있죠. 참고해 두시고. 자, 그럼 이제 문제는 수형자죠. 지금 우리 교재 36쪽에 4번, 5번 이거, 그 다음에 11번. 이들을 이제 3명을 같이 묶습니다. 그래서 4번, 5번, 11번인데 이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수형자예요. 형법상 형을 받은 자들. 갑자기 이게 안 써지네. 수형자. 이렇게 되죠. 자, 그럼 수형자 3명이 모두 결격인데 첫 번째 수형자가 누구냐면 4번에 있는 내용이죠.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이 종료가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였어요. 그러니까 금고 이상 실형 받고요. 집행을 종료하더라도 3년이 더 결격이요. 집행을 면제하더라도 3년이 더 결격이라는 뜻이죠. 두 번째 수형자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였어요. 그래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받아버리면 유예기간 동안은 결격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수용자 세 번째죠. 11번의 내용이에요. 이 법에 위반했어요. 이 법은 공인중개사법을 얘기하죠. 이 법에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입니다.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않는 자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법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 벌금 받아버리면 3년 동안을 쉬셔야 됩니다. 자, 이 수용자 3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한 번도 안 갔다 왔기 때문에 조금 내용이 어렵습니다. 용어가 낯설어서. 그럼 여기 지금 금고 이상의 실형이라고 했는데 이 금고라는 것은 형법상의 형의 일종을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 법상 형법상 형의 종류가 9가지가 나열되어 있어요. 최상위형으로서 사형이 있고 다음에 이제 징역형, 금고형, 자격상실형, 자격정지형, 벌금형, 구류형, 과료형, 몰수형이 있어요. 이게 형의 종류 9가지가 이겁니다. 위로 올라갈수록 세져요. 그러니까 끊게 되면 여기서 끊어요. 그러면 금고에서 끊고 이 위로 맞았잖아요. 바로 결격이에요. 근데 사형은 아시는 바와 같이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형 당했는데 결격 사유를 잡을 일이 없죠. 그러니까 이제 사형을 일단 제외해요. 그러니까 금고 이상의 실형이라 하면 결국은 징역형 또는 금고형을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와 관계있는 것은 징역과 금고뿐이니까 일단은 이 주 제도만 말씀드리면 징역형은 교도소 복역하면서 일을 합니다. 금고형은 일을 안 해요. 그래서 이제 금고형이 징역형보다는 조금 낮은 형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근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금고형이 훨씬 무거운 죄 같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금고형 진짜 나쁜 놈은요 아무것도 시키지 말고 사각방에다 딱 넣고 냅둬버려야 돼요. 그냥 아무것도 시키지 말고. 그럼 나올 때쯤 되면 누구 돼 있냐면요 얘 돼 있어요. 이거. 그러니까 금고형 받은 자들의 90% 이상이 이거 자원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자, 그러면 이제 우리와 관계있는 것은 징역형, 금고형 뿐이다. 그러면 징역형이나 금고형 받았잖아요. 그럼 바로 결격이에요. 바로 결격이고 집행을 종료했대요. 그럼 집행이란 말은 교도소에 복역하는 걸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콩밥을 먹는 거죠. 그러면 이거 교도소에 복역하는 걸 끝냈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다시 3년 결격이에요. 그럼 집행을 종료하는 사유가 뭐가 있냐면 만기 석방, 만기 출소, 만기 출감이 있거든요. 다 같은 말인데 그럼 만기 석방된 자요. 그럼 얘는 몇 년이 더 결격? 3년이 더 결격이라는 뜻이죠. 자, 그러면 잠깐 3년으로 연습합니다.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자예요. 이자의 결격기간을 따져보면 먼저 1년, 2년, 3년 복역하는 동안 결격이죠. 이 기간 동안 이자가 만기 출소했어요. 그럼 다시 몇 년? 3년이 더 결격이죠. 그러니까 징역 3년 선고받은 자는 총 결격기간이 6년으로 갑니다. 문제 없죠. 그 다음에 중간에 임시여로 석방받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가석방이라고 해요. 그래서 가석방이라는 제도는 자기 형기의 3분의 1 이상은 복역을 해야 되고 무기형 받은 자는 20년 복역해야 돼요. 그럼 이제 가석방이 될 수 있는데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열어갖고 얘를 사회로 복귀시킬 거냐 말 거냐 결정을 하죠. 가석방 심사위원회에서 가석방을 결정하면 사회로 복귀가 됩니다. 그러면 남은 형기 있죠. 이게 가석방 기간이에요. 그럼 이 기간 동안 이 가석방에 취소, 실효됨이 없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얘기죠. 실효됨이 없이 무사히 가석방 기한이 경과가 됐잖아요. 그럼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간주해요. 그럼 우리는 다시 몇 년? 3년이에요. 그러니까 가석방 받는 자는 가석방 기간 더하기 3년이 결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따져볼까요?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자가 2년을 복역을 했어요. 여기서 가석방 된 거예요. 그럼 얘는 남은 형기가 지금 몇 년이 된 거예요? 1년이죠. 1년입니다. 그럼 이 1년이 가석방 기간이에요. 그럼 이 기간 무사히 가석방의 취소, 실효됨이 없이 경과가 되면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간주가 되니까 다시 몇 년? 3년 결격이에요. 그래서 가석방을 받은 자는 가석방 기간 더하기 3년이 결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요, 이거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 풀 때 가석방이 된 후 3년이 경과된 자라고 나왔잖아요. 그럼 얘는 따질 필요도 없이 결격이에요. 그냥 가석방 기간이 더해져야 되니까. 이해되시죠? 그럼 가석방 받은 자나 만기 출소한 자나 총 결격 기간은 똑같아요. 사회로 복귀된 시점에 결격이 어떻게 더 잡히냐, 이것만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정도 감 잡아 두시는데, 그 무기 받고도 가석방 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럼 무기 받고 가석방 되면 얘는 20년 무조건 복역을 해야 되는데
무기를 받고 가석방을 받으면요, 얘는 잔형기가 없잖아요. 그럼 가석방 기간이 문제인데, 무기 받고 가석방 되냐는 가석방 기간이 무조건 10년입니다. 그럼 얘는 10년 가석방 기간이고, 이 기간 무사히 경과하면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보니 우리는 3년 다시 결격이에요. 그리고 무기 받고 가석방 되면요, 13년이 앞으로 더 결격이에요. 그 다음에 유기징역, 유기금고 있죠. 기간이 있다는 얘기죠. 그럼 유기징역, 유기금고는 법정 최고형 50년까지 때릴 수 있는데, 만약에 유기징역 40년을 받은 자예요. 얘가 25년을 보육한 상태에서 가석방이 된 거예요. 그러면 잔형기가 얘는 15년이죠. 그럼 15년 동안 가석방 기간 잡으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되겠죠. 무기 받은 자도 가석방 기간이 10년이에요. 그러니까 가석방 기간이 10년을 초과할 때는 10년을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얘도 가석방 기간이 10년이 되고 다시 3년 지나야 되니까 13년이 결격입니다. 참고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금고 이상 실형을 받고요, 집행을 면제했대요. 교도소에 보육하는 걸 면제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다시 3년 결격인데, 그럼 집행을 면제하는 사유가 뭐가 있느냐? 특별사면이 있죠. 이건 대통령의 특권이죠. 이게 특사예요. 광복절 특사 할 때 그 특별사면이 준 말이 특사입니다. 그럼 특별사면을 받는 자는 집행을 면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바로 3년만 더 결격입니다. 그럼 따져볼까요? 징역 3년을 받은 자가 2년을 복역했어요. 그리고 대통령으로부터 특별사면이 된 겁니다. 그럼 얘는 잔형기 따질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따질 필요 없이 몇 년? 3년만 더 결격이죠. 그래서 가석방과 확실한 차이를 보이고 있죠, 지금. 그러니까 특별사면은 집행을 면제한 제도죠. 사람을 정하여 집행을 면제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3년만 결격입니다. 근데 말은 비슷한데 완전히 틀린 제도가 있어요. 일반 사면이 있죠. 요 일반 사면도 대통령의 특권인데, 이거는 죄를 정해, 죄. 그래갖고 이 범죄에 해당하는 자는 일괄 다 사면해버립니다. 그리고 효과도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켜요. 이거는 없던 일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현직 대통령들은 안 하고 있는데, 옛날에 YSDJ 시절에 일반 사면 했었죠. 도로교통법 제 몇조 위반자 해갖고 사면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 없던 일로 해버리기 때문에, 만약에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했잖아요. 일반 사면 됐잖아요. 그럼 이때는 바로 그 다음날 시험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물론 시험 보러 갈 때 차 끌고 가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일반 사면은 이거 대통령이 이제 죄를 정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일반 사면 단행해서 국회 동의 사항입니다. 이렇게 되는데, 없던 일로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결격이 어떻게 되냐? 일반 사면 됐잖아요. 즉시 결격에서 벗어나 버려요.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특별 사면과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일반이 좋은 거예요? 특별히 좋은 거예요? 일반이 훨씬 좋은 겁니다, 이게. 자, 그래서 이제 이 정도 이해를 해 두시고요. 집행을 면제하는 사유가 더 있죠. 법률의 변경에 의한 집행 면제가 있어요. 법에서 있던 범죄가 없어졌습니다. 이게 법률의 변경에 의한 집행 면제인데, 최근에 있었죠. 우리 형법에서 그 간통죄라는 게 삭제됐죠. 그럼 이게 법률에 이제 형법에 삭제가 됐습니다. 그러면 법률이 변경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냐면요, 새로운 법이 공포가 되면서 간통죄로 형을 살던 사람도 있겠죠. 다 집행을 면제해버려요. 그래서 이게 법률의 변경에 의한 집행 면제입니다. 이러면 우리는 몇 년? 3년이 결격이에요. 그 다음에 또 형에도 시효가 있어요. 소멸시효를 얘기하는데, 사형이 확정이 됐는데 어떤 사유로 30년 동안 사형 집행을 못했다. 그럼 시효를 위한 집행 면제예요. 또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받았는데 15년 동안 그 콩밥을 못 먹였다. 그럼 역시 마찬가지로 시효를 위한 집행을 면제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형시효로 집행 면제하면 역시 우리는 3년의 결격이에요. 근데 이거는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게, 법률의 변경으로 집행을 면제받은 자 이렇게 나와요. 형시효로 집행을 면제받은 자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집행 면제하면 우리 몇 년? 3년이에요. 근데 특별 사면을 받아 집행을 면제받은 자 이렇게 안 나와요. 특별 사면을 받은 자라고 나와요, 그냥. 그러니까 특별 사면이 집행 면제 제도라는 걸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 가석방, 특별 사면, 일반 사면 용어가 낯설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시는데, 다행히 16회를 마지막으로 출제 안 하고 있고요. 주로 조문대로 내요. 집행을 종료하면 몇 년? 3년. 집행을 면제해도 몇 년? 3년입니다. 근데 만에 하나 가석방, 특별 사면, 일반 사면 이렇게 나오면 알아보셔야 됩니다. 일단 첫 번째 수용자 이거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집행유예하고 벌금, 이건 무조건 물어봅니다. 꼭 기억하는데, 그럼 집행이란 말은 교도소에 복역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럼 이걸 유예했어요. 이게 집행유예예요, 그냥. 그러니까
교도소에 집행유예 받은 자는 복역하지 않습니다. 풀려나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되는데, 그럼 집행유예 제도는 어떤 제도냐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를 선고할 경우에 판사가 피고인의 정상을 참작해요. 범죄 조항을 참작한다는 얘기죠. 남자인지 여자인지 나이가 많은지 적은지 참작하여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를 선고해요. 형을 해놓고 이 선고한 형의 집행만 1년 이상 5년 이하 기간 동안 유예를 시켜주고, 이 유예기간이 정해지거든요. 1년에서 5년 이하 기간 동안 정해주고, 이 유예기간 무사히 경과했다. 그러면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킨 제도예요. 없던 일로 해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얘기입니다. 피고인에 대해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어요. 그럼 이게 그 뜻이에요. 너 징역 2년에 콩밥을 매게 됐지만 내가 정황을 참작해서 반성의 의미가 뚜렷하니까 4년 동안은 집행을 유예할 테니까 나가서 사고 치지 마라, 이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유예기간이거든요. 그러면 요거 무사히 경고하면 없던 일로 해버렸죠. 그러니까 우리는 결격이 딱 유예기간만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케이스에서는 4년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다 플러스 3년 왜 안 하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집행유예는 명심할 게 유예기간이 끝나면 없던 일로 한다라고 딱 기억해야 돼요. 그래야 플러스 3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예기간만 잡힌다. 그럼 통상적으로 유예기간은 받은 형의 2배 정도로 길어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또는 3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또는 5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그러면 유예기간 무사히 경고하면 없던 일로 하기 때문에 우리는 유예기간만 딱 결격이다. 그래서 요즘 뭐 뉴스에서 집행유예 가끔 들어보는데 이거는 요즘 뭐 사회봉사명령이라든가 사회수강명령 이런 게 같이 나가고 있죠. 이게. 그래서 이게 집행유예였어요. 근데 집행유예는 형 선고는 있었죠. 집행만 유예한 거예요. 근데 선고유예라는 게 있거든요. 그럼 선고유예라는 제도는 우리가 몰라도 선고 자체를 유예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판사가 땅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들고 있는 겁니다. 2년 동안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고유예는 유예기한이 일률적으로 2년 진행하는데 이거는 경미한 초범에 대해서만 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옛날에 선고유예가 결격이었거든요. 근데 현재는 선고유예를 결격에서 뺐어요. 그러니까 선고유예를 받는 자는 결격이 아니라는 점.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이거. 그러니까 선고유예는 결격이 아니다. 이 점 반드시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집행유예는 집행유예 기간 동안 결격이라는 거 기억을 해 주시고요. 다음에 이제 이 법에 위반했대요. 11번 내용이 지금 우리 법에 위반하여 공인중개사법에 위반하여 벌금 얼마 이상? 300만 원 이상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때는 3년을 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의할 점이 벌금형에 대해서는 우리 법이라는 걸 꼭 명심해야 돼요. 해서 다른 법을 위반했다. 타법을 위반했어요. 이건 결격이 아닙니다. 타법 위반 벌금은 결격이 아니에요. 또 형법을 위반해 벌금 받았다. 도로교통법 위반해 벌금 받았다. 결격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럼 구체적으로 음주운전하다가 벌금을 냈다든가 폭행으로 벌금을 냈어요. 이는 결격사에 해당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얘기죠. 결격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점을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법 위반, 그것도 얼마 이상? 300만 원 이상이 됩니다. 그럼 3년 동안을 쉬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점을 이제 주의를 해 주시는데 거기 그 벌금 부분에 말이에요. 37쪽 지금 11번이에요. 거기 참고 부분에 보시면 벌금형의 분리선고란 말 나와 있죠. 형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경합범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는 이를 분리선고해야 된다. 자, 이 점 잠깐 참고해 두시는데 경합범이란 말이 나왔어요. 이 경합범이 뭐냐면 한 사람이 2개 이상의 범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동시에 재판합니다. 이걸 경합범이라고 해요. 이거를.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기업공사가 사기를 친 거예요. 사기는 형법상의 범죄죠. 그럼 이제 사기죄는 형법에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그 다음에 이 개공이 또 보수초과까지 한 거예요. 그럼 보수초과는 우리 공인중개사법 위반이죠. 이거. 그럼 보수초과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거든요. 이걸 동시에 재판해요. 그러면 이것을 경합범이라 합니다. 우리 형법에 경합범에 대해서 형을 선고할 때는 중환죄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할 수 있다 그랬어요. 단 둘이 합친 것을 초과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범죄로 이제 경합법에 대해 징역을 때린다. 그럼 최고 11년을 못 넘기질 못하고요. 벌금은 3천만 원 못 넘기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근데 이 경합범에 대하여 이제 벌금을 때리는 거예요. 벌금을 선고할 때는, 이때는 퉁 쳐가지고 벌금 얼마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분리 선고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법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 벌금 받아야지 3년 격식이 빠지기 때문에 이 두 개의 범죄로 벌금을 선고할 때는 예를 들어서 퉁 쳐가지고 뭐 500만 원 선고한다. 이렇게 때리면 안 된다는 얘기고, 사기로는 벌금이 예를 들어서 뭐 300만 원이고 보수 초과로는 벌금이 200만 원이고 이렇게 나눠서 때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해만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 경우는 그럼 결격이 아니겠죠? 그래서 경합범에 대해서는 벌금형 선고 시에는 분리 선고해야 된다. 이 점 이해해 두시고, 그 밑에 팁 있잖아요. 팁. 지금 11번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 밑에 팁을 보시면 다른 법률의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격식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랬죠. 이건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그 동그라미 2번인데 기업공인중개사가 고용인으로 인하여 양벌 규정을 적용받아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결격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랬죠. 이거 판례입니다. 기억을 꼭 해두시는데 이 판례는 뒤에 실려 있어요. 뒤에 실려 있는데 그걸 이제 설명을 드리고 잠깐 뒤에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고용인은 소속공사나 중개보존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양벌 규정이라고 있는데 우리 법 50조, 나중에 공부하죠. 50조에 있는데 양쪽을 다 벌한다는 뜻이에요. 해서 소속이나 중개보조원, 법인의 임원사원이에요. 이건 개업공사 고용한 자들이죠. 고용한 자들인데 이들이 중개 업무를 수행하다가 중개 업무 관련성 꼭 있어야 됩니다. 우리 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벌금에 처하는 위반 행위 한 거예요. 그럼 이들은 당연히 징역 벌금을 처벌해요. 이때 이들을 고용한 개업공사도 처벌합니다. 이들을 고용한 개업공사는 그 위반 행위에 규정된 벌금형을 고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다만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우리 개업공사 다 했다.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 했을 때는 벌금형을 면한다 이랬죠. 이게 양벌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소공이나 보조원이 중개 업무 수행하다가 징역 벌금 위반 행위하면 개공을 벌금 때리겠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철저한 감독을 했음을 증명하면 이때는 벌금을 면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소속공사가 보수 초과를 했어요. 그럼 보수 초과는 1-1이라고 그랬죠. 그럼 개공은 1,000만 원 이하 벌금이에요. 이때 이제 형사재판이 열려가지고 소공에 대하여 만약에 400만 원 선고가 됐어요. 그럼 얘는 결격이에요 바로. 그러면 개공도 똑같이 400만 원 선고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금액이 같은 얘기가 아니고 법정 최고형만 같습니다. 1,000만 원 이하 벌금인데 감독을 다 했다면 벌금을 면할 수도 있죠. 더 받을 수도 있고 덜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선고형이 같은 건 아니다. 그럼 만약에 우리 기업공사가 양벌 규정이 적용돼 갖고 소속이나 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로 양벌 규정이 적용돼 갖고 300만 원 이상 벌금 받았다. 벌금 받으면 이게 결격이냐? 이게 문제가 생겼죠. 이 점에서 우리 대법원은 아주 타당한 해석을 했는데 이것은 결격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결격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법에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 벌금 받은 자에는 직접 자신의 행위로 벌금 받아야지 300만 원 이상을 양벌 규정으로 받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겠죠. 그래서 아주 타당한 해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 2번. 그럼 이 판례 잠깐 보여드리는데 교재 한 장만 넘겨보실래요? 39쪽에 판례가 여기 실려 있어요. 거기 그 39쪽에 중요 판례 해갖고 위에 있죠. 거기 보시면 공인중개사법상 양벌 규정은 형사법상 자기책임주의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그러한 양벌 규정을 행정처분의 근거로 규정한 법규로 해석함에 있어서는 그 문헌에 맞게 엄격하게 해석할 것이 요구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에는 중개보조원 등이 중개 업무에 관하여 본법을 위반하여 그 사용주인 개업공사가, 사용주는 고용주를 얘기합니다. 같은 법 제50조의 양벌 규정으로 처벌받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법을 위반해 300만 원 이상 벌금 받은 것은 자신의 행위로 받아야 돼요. 그래야 결격이지 양벌 규정으로 받는 것은 해당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타당한 해석을 한 거예요. 자, 그럼 거기까지 이해해 두시고요. 다시 그럼 앞으로 갑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이게 이제 수용자 3명에 대한 부분이었고 집행유예하고 벌금형 반드시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나머지 행정처분을 받은 자들이 있거든요. 행정처분을 받은 자
나머지 자들은 제가 묶음을 행정처분을 받은 자 이렇게 묶습니다. 그래가지고 교재 지금 현재 37쪽에 6번 첫 번째 자격 취소가 되고 공인중개사역이 취소되고 3년 경과되지 않는 자 그랬죠? 그럼 자격 취소를 받으면 3년 동안 격사에 걸리게 됩니다. 보조금 근무 안 돼요. 근데 이 자격 취소가 3년 경과되지 않는 자는 응시 결격자이기도 하죠. 시험을 못 보는 자. 그러니까 얘는 시험을 3년 동안 응시도 못 해요. 근데 집행유예 받은 자는 응시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업무정지를 받았어요. 자격정지를 받았어요. 자격정지 최고 6개월이죠. 자격정지 처분을 받고 그 자격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 7번이에요 바로. 그래서 자격정지 받으면 자격정지 기간 동안은 결격입니다. 최고는 6개월이죠. 문제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그 8번인데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취소당했어요. 그러면 3년을 역시 쉬셔야 됩니다. 등록 취소를 받으면. 다음 네 번째로 거기 이제 9번의 내용이에요. 업무정지를 받았어요. 영업정지죠.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폐업을 할 수 있거든요. 폐업을 한 자로서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 이 자는 결격이에요. 그러니까 업무정지 먹고 폐업을 하더라도 정지기간 동안은 쉬셔야 됩니다. 물론 폐업에 불구하고 업무정지기간은 계속 진행돼요. 그래서 업무정지기간 동안은 이제 종사 금지고요. 자, 그럼 여기까지 문제 없어요. 취소받으면 몇 년? 3년. 그렇게 이해하면 되고 정지받으면 정지기간 동안의 결격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자, 근데 문제는 10번이죠. 자, 5번으로 하는데 업무정지를 법인이 먹었어요. 그래서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법인입니다. 법인이 이 업무정지 사유가 발생할 당시에 사원이나 임원이었던 자 있죠. 무한책임사원, 이사감사 업무집행자, 임원사원, 임원사원이었던 자, 이들은 이 법인의 업무정지 기간 동안이 결격입니다. 그럼 나머지는 이해가 됐거든요. 5번만 잠깐 부연 설명하는데, 자, 이거 아니겠습니까? A중개 법인이에요. 이 법인이 업무정지를 4개월 먹었어요. 법인이 쉬어야 되죠. 근데 이때 임원갑이 계시는데 이 임원갑이 이 업무정지에 사유가 발생할 당시 임원이었어요. 업무정지 처분 당시가 아니고. 그러니까 위반할 당시에 재직하고 있었던 임원이라는 얘기죠. 자, 그러자 이제 법인이 쉬게 되니까 이 임원갑이 나 임원 그만할래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임을 했다는 얘기예요. 이중소속을 푼 거예요, 이게 사임을 안 하면 이중소속이 걸리기 때문에 딴 데 가서 당연히 종사 못 해요. 근데 사임을 했다라도 이 임원갑은 이 법인의 업무정지 기간 동안은 다른 데 가서 종사하는 거 안 됩니다. 금지예요. 결격입니다. 그러니까 임원인 자에게는 업무적 효과가 그대로 미친다는 얘기죠, 이거. 이렇게 돼요. 자, 그런데 이때 이 법인에 근무하는 을입니다. 중개보조원이에요. 이자는 직원이죠. 법인이 쉬게 되자 이 보조원 을이 나 보조원 그만할래 하고 사직을 했어요. 그럼 이 보조원은 이 법인의 업무정지 기간 중일지라도 다른 데 가서 즉시 종사할 수 있습니다.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법인이 업무정지 먹어버리면 그 임원이었던 자, 사유 발생 당시에 임원이었던 자는 그대로 그 정지기간 동안은 결격이에요. 근데 직원인 자 있죠. 직원인 자에게는 업무정지 효과가 미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개업에 이제 종사하다가 소속으로 근무하다가 개공이 만약에 업무정지 먹어버리잖아요. 그럼 나는 사직을 하면 돼요. 사직하고 다른 데 가서 즉시 종사할 수 있어요. 나한테는 영향이 없는 겁니다. 등록을 해도 되죠. 근데 임원인자는 틀려요. 임원인자는 결격사유에 걸리게 됩니다. 업무정지기간은. 그래서 우리가 여기 결격사유에서는 임원이냐 직원이냐를 확실히 구분해요. 확실히 구분합니다. 보시면 여기 소공이나 보조원 직원이에요. 직원이 결격에 걸렸어요. 2달 내에서 하면 뭐라고요? 업무정지예요. 근데 임원인자가 결격에 걸렸죠? 그러면 2달 내에 해소하라고 했어요. 안 하면 이건 등록 취소합니다. 또 이 결격사유자 12명 중에 단 1명이라도 법인의 임원사원이 있잖아요. 그럼 이 법인이 결격이에요. 등록을 수리하지 않습니다. 또 법인이 업무정지 먹으면 그 효과는 임원인자에게는 그대로 미쳐요.
근데 직원제약이 미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확실히 결격사유에서는 임원인자와 직원인자를 우리 법이 구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 이해해 두시고, 그래서 그 12번에 있는 내용이 그 얘기예요. 이 12명 중에 단 한 명이라도 결격사유자가 있으면 일단 등록을 수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이해해 두시고,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결격의 기본 결격, 기본 이제 골격인데, 참고로 형법을 위반했어요. 형법을 위반하여 징역 1년 선고받은 자예요. 결격입니까? 아닙니까? 결격이죠? 그러니까 주의할 점이 징역이나 금고형이나 집행유예 있잖아요. 이거는 법을 따지지 않아요. 징역, 금고, 집행유예는 법을 불문하고 받으면 결격입니다. 벌금형에 대해서만 우리 법이에요. 벌금형에 대해서만. 그리고 징역, 금고, 집행유예는 무조건 결격입니다. 아니, 콩밥 먹어야 되는데 결격 아니겠습니까? 얘는 몇 년 결격이에요? 총 4년 결격이죠. 1년 사는 동안 결격, 다시 3년이니까 총 4년 결격이에요. 그래서 이 점 체크하면 안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지금부터 잠깐 좀 어려운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거기 37쪽에 말이에요. 8번. 등록이 취소는 3년이 경과되지 않는 자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중 등록했다가, 이중 수속했다가 등록 취소하다 그러면 그대로 3년 결격입니다. 결격인데, 거기 지금 그 제목 밑에 뭐라고 써 있냐면, 재등록 교육 공인인계사가 폐업 신고 전의 사유로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3년에서 폐업 기간을 공제한 기간을 말한다 그랬죠. 이게 뭔 얘기냐? 우리가 이제 나중에 공부하는데, 중개업을 영위하다가 폐업 신고하고 재등록을 한 기업공사를 재등록 기업공사라고 불러요. 우리 법 40조에 근거하는데, 우리 기업공사가 중개업을 영위하다가 폐업 신고해버리는 거예요. 왜 폐업 신고했냐면 이중소속을 한 적이 있었어요. 폐업 신고하기 전에. 그래갖고 등록관청으로부터 등록 취소나 등록 취소 먹을 것 같으니까 이자가 싹 폐업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을 쉬어요. 쉬는데 1년을 쉬었다 가정하죠. 1년을 쉬고 재등록을 합니다. 그럼 이자를 재등록 기업공사라 하거든요. 그러면 재등록 기업공사는 우리 법 40조에 폐업 신고 전에 기업공사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한다 이랬어요. 그대로 승계한다. 그럼 폐업 전 위반 행위도 승계한다는 얘기죠. 따라서 재등록관청이 폐업 신고하기 전에 이중소속을 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폐업 신고 전 이중소속을 이유로 여기서 등록을 취소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결격기간이 어떻게 되느냐 문제거든요, 지금. 이때는 원래 등록 취소하면 3년이라고 그랬죠? 이 3년에서 쉰 기간, 폐업 후 재등록하기까지 기간이거든요. 요 기간인데, 요 기간을 폐업기간이라고 불러요. 폐업기간. 이 폐업기간을 공제해주겠다. 빼주겠다. 그래서 지금 1년이 빠지는 거죠. 1년을 빼주겠다 이거예요. 이 기간만 결격해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재등록 기업공사가 폐업 신고 전 위반을 사유로 등록 취소를 한 거 아니에요. 이때는 3년에서 폐업 기간을 공제한 기간만 결격이에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서는 2년만 결격입니다. 이해는 되시죠? 그러면 폐업 기간, 쉰 기간을 빼주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 지문 알아보셔야 됩니다. 재등록 기업 공인인계사가 폐업 신고 전 위반을 사유로 등록 취소를 당하면 3년간 결격 사유에 해당하게 된다. OX. 무조건 X죠, 이거. 알아봐야 됩니다. 재등록 개공이 폐업 전 위반을 사유로 등록 취소를 당했죠, 지금. 그러면 절대 결격기간이 3년이 될 수가 없어요. 하루를 쉬었더라도 빼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3년간 결격이다. 틀렸어요. 아주 고난이도 지문입니다. 알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이 정도 이해주시고, 그게 이제 그 밑에 써 있는 내용이고, 그 밑에 이제 색깔 칠해진 부분, 역시 지금 8번 하고 있습니다. 37쪽 8번. 등록 취소 3년의 결격 사유 미적용이랬죠. 그래가지고 결격 사유 중 등록 취소 3년 적용의 예외 사유는 1번 사망 해산, 2번 결격 사유,
3번 등록 기준 미달로 등록이 취소된 경우이다. 이랬는데 이게 뭔 말이냐? 자, 이거예요. 우리가 등록 취소하는 사유가요. 필취가 있고 임취가 있어요. 의무적 등록 취소,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고 했는데 필취 사유는 8가지. 의무적 등록 취소, 등록을 취소하시는 사유는 11가지가 있어요. 11가지가 있는데 이때 등록을 취소하면 원래 3년 결격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등록을 취소하면 3년이 원래 결격인데 등록 취소 3년 결격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등록 취소 3년 결격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등록 취소 사유가 3가지가 있어요. 3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 개인인 개공이 사망을 했거나 법인이 해산을 했어요. 그럼 이때는 등록을 반드시 취소해요. 필요적 등록 취소입니다. 사망 해산. 이때는 등록 취소 3년 결격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느낌 오시죠? 돌아가셨는데 법인이 돌아가신 건 해산이죠. 결격을 잡을 일이 없죠. 그러니까 이건 이해가 돼요. 그러면 사망 해산 후 등록 취소를 당했다. 결격? 아닙니다. 다음 두 번째. 우리 등록 기준을 오늘 공부했어요. 등록 기준. 그래서 등록 기준 미달로 인하여 등록이 취소될 수 있어요. 등록 기준 미달하게 되면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임취 사유죠. 임취의 첫 번째 사유인데 그럼 등록 기준 미달로 등록 취소했잖아요. 그럼 이때는 등록 취소 3년의 결격을 잡지 않겠다. 즉 결격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왜 그랬을까? 등록 기준이 굉장히 많잖아요. 많으니까 등록 기준을 맞추면 봐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법인의 등록 기준이 많아요. 법정 업무만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의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의 협동조합으로서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야 되고 대표자 제외 임원 사원인자의 3분의 1 이상 공인중개사야 되고 실무교육 다 받아야 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법인의 임원이 3명이 있는 거예요. 3명이 있는데 공인중개사인자가 딱 1명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되는 거죠. 근데 이 공인중개사인 임원이 유일한 공인중개사인 임원이자가 그만두겠대. 그래갖고 그만둬버렸거든요. 그러면 등록관청에서 그 사실을 알게 되면 보완해라 그러겠죠. 근데 보완을 못했어요. 그러면 이제 등록을 취소할 수 있어요. 기준 미달로. 근데 등록 취소를 당한 다음 날 공인중개사인 임원을 고용한 거예요. 그러면 바로 등록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결격에서 빼주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등록 기준 미달 등록 취소는 결격으로 안 잡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것도 이해가 됐죠? 다음 세 번째. 결격 사유에 해당이 됐잖아요. 그러면 등록 취소한다고 그랬죠? 필취에 이거. 필취인데 결격 사유로 인하여 등록 취소가 되면 등록 취소 후 3년 결격을 적용하지 않겠다라고 했어요. 왜? 결격 사유 기간 동안이 결격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뭔 얘기냐면 자, 이 얘기죠. 예를 들어서 우리 개업공사가 중개업을 영위하다가 파산 선고를 받아버린 거예요. 그럼 등록을 취소하겠죠. 그러면 등록 취소 후 3년 지나면 벗어날까요, 결격을? 못 벗어나죠. 복권될 때까지 결격이에요. 이해되세요? 또 우리 개업공사가 퇴근하시다가 떨어지는 화분 맞았습니다. 그리고 누가 됐느냐? 피성년 후계인 됐어요. 그럼 등록 취소해야 되죠. 등록 취소를 했어요. 그럼 3년 지나면 벗어날까요? 못 벗어납니다. 이거 종료 심판 받을 때까지는 30년 지나도 안 돼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얘기입니다. 결격 사유로 인하여 등록 취소를 당하면 등록 취소 3년을 제공하지 않고 등록 취소 원인이 된 결격 사유 기간 동안이 결격을 잡겠다. 바로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파산 선고를 받아 등록 취소하면 3년이란 벗어나는 게 아니고 복권될 때까지 결격이에요. 이해하셨죠? 이해되셨죠, 이제?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어렵죠.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문들 등록 기준 미달로 등록이 취소된 자는 3년간 결격 사유에 해당하게 된다. OX, X죠. 기준 미달 등록 취소는 결격이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결격에서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쉽게 잡아내요. 근데 이거를 결격에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 저 뒤에 행정처분 쪽, 등록 취소 쪽에서 물어봐 버려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오해하냐면요. 아니 등록 취소하면 3년 결격이지. 우리가 이런 거 모를까 봐? 그래갖고 오하고 나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등록 취소 원인이 등록 기준 미달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고요. 또 결격 사유로 등록 취소를 당했잖아요. 그러면 등록 취소한 자는 이자는 3년간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된다. 결격 사유에 당하게 된다. 역시 틀렸어요. 결격 사유로 등록 취소하면 등록 취소 3년이 아니고 결격 사유 기간 동안이 결격이에요. 그러니까 등록 취소 원인이 된 결격 사유 기간 동안이 결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점을 또 이해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확인해 봐야죠. 이해하셨다고 그랬으니까. 형법을 위반했어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받았습니다. 결격 맞습니까? 결격이죠. 형법 위반이라도 집행유예는 무조건 결격이니까. 그러면 2년 동안이 일단 결격인데 이자가 개공이었어요. 등록 취소를 했습니다. 그럼 이때는 등록 취소 3년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얘기죠? 집행유예 기간이 2년만 딱 결격이에요. 요 기간만. 이 기간만 결격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법 위반했어요. 공인중개사법 위반하여 자신의 행위로 300만 원 벌금 선고받은 거예요. 그럼 결격이죠? 그럼 등록 취소했어요. 그럼 이자는 등록 취소 3년을 적용하는 게 아니죠? 이 선고로부터 3년 결격이죠. 결격사유로 등록 청했으니까. 이해되시죠? 결격사유 기간 동안의 결격이에요. 등록 취소 3년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 우리 자격 취소가 됐어요. 공인중개사에게 취소해버리면 등록 취소하겠죠? 왜요? 자격증이 없으면 뭔 등록이냐? 그래 생각하셔도 됩니다. 근데 법은 논리입니다. 이제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격 취소되면 반드시 등록 취소가 돼요. 왜 그럴까? 결격이니까. 자격 취소한 자는 3년 결격이죠. 그러니까 이때는 결격이니까 등록 취소입니다. 그렇게 이제 이해하셔야 돼요. 법은 논리니까. 그러면 야는 결격이 자격 취소에 등록 취소냐는 등록 취소 3년 결격이 아니란 얘기죠. 자격 취소로부터 3년 결격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이 점 이해해 주시고요. 그래가지고 요 부분, 이게 이제 이 부분이 지금 어려워요. 어려운데 이게 중개법 시절에는 이런 게 없었어요. 공인중개사법 되면서 2006년도에 이게 이제 도입이 딱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모의고사에 이 문제를 한번 냈었거든요. 지금은 이걸 다들 베껴내기 때문에 제가 문제를 안 내는데, 이 문제 안 내는데, 이렇게 낸 적이 있어요. 그 등록 취소를 당하면 3년 결격인데, 등록 취소 3년 결격을 적용하는 경우는 어느 경우냐?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등록 취소 3년이 결격이 적용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1번, 사망으로 등록 취소를 당한 경우. 2번, 법인이 해산으로 등록 취소를 당한 경우. 3번, 등록 기준에 미달하여 등록 취소를 당한 경우. 4번, 공인중개사법에 위반하여 300만 원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아 등록 취소를 당한 경우. 5번,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하여 등록 취소를 당한 경우. 자, 정답 몇 번일까요? 1번, 2번, 3번이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이거 4번이 함정이었어요. 4번으로 지금 푸신 분은 아직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5번이 정답이죠. 지금 설문이 뭐라고 그랬냐면 등록 취소 3년의 결격이 적용되는 경우를 모두 골라라 했어요. 골라라.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오리지널 골라라. 그러니까 등록 취소 받으면 3년 결격이잖아요. 근데 이 4번은 같은 3년이에요. 하지만 얘는 등록 취소 3년 결격이 아니고 벌금형 선고로부터 3년 결격이죠. 4번은 결격 사유로 등록 취소를 당했으니까. 여기 그랬잖아 지금. 형법을 위반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받으면 등록 취소 3년이 아니고 집행유예 2년만 결격이고, 벌금형 우리법 위반해 벌금형 300만 원 받아 등록 취소하면 등록 취소 3년이 아니고 선고로부터 3년이라고 그랬죠. 자격 취소에 등록 취소해버리면 자격 취소 3년이지
등록취소 3년이 아니에요. 결격으로 등록차였으니까. 이해되세요? 그래서 어쨌든 부정등록으로 등록취소 3년. 이게 등록취소 3년, 오리지널 3년이죠. 그래서 정답이 5번이었습니다. 이 점 이해되시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결격에서 만약에 기간계산을 냈잖아요. 기간계산. 그럼 이때는 문제를 낸 날 벗어난 날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일단 그럼 예를 들어서 이 얘기입니다. 교재는 인용이 없어요. 참고하는데 예를 들어서 2001년도 4월 25일 오후 7시에 출세가 앉아요. 이자는 결격사에서 언제 벗어나겠는가? 결격에서 벗어난 가장 빠른 시기는 언제인가? 라고 만약에 물었어요. 그러면 얘는 성년이 돼야 되죠, 지금. 그럼 19년 더 하는 거죠. 그럼 19년 더 하면 2020년이 되는 겁니다. 4월 25일이냐, 4월 24일이냐, 4월 26일이냐. 이 문제거든요, 지금. 이 문제인데, 문제를 낸 날 벗어난다. 그러니까 문제를 낸 날 얘는 성년이 돼요. 자기가 태어난 날, 자기 생일에 성년됩니다. 초일 산입이기 때문에요. 형법, 형기 계산도 초일 산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2020년 4월 25일 0시서부터 성년이 되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결격에서 기간 계산을 내면 문제를 낸 날 결격에서 벗어납니다. 벗어나고 총 결격기간만 더해버리면 돼요. 이게. 그래서 있잖아요. 참고로 징역 1년을 예를 들어서 4월 25일 날 받았다. 그러면 4월 25일 날 받으면 얘는 4월 24일 날 출소해요. 교도소에서. 그러니까 25일서부터는 징역 1년에서 빠져야지.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결격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25일서부터. 그러니까 출소는 4월 24일 날 오전 10시나 오후 2시 뭐 이때 이제 출소를 시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참고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결격사유 이제 다 살펴봤어요. 다 살펴봤고, 그래서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이제 중개사무소 운영 부분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강 주의하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